우리가 나름 야심차게 인성 혹은 시민의식 이것을 주제로 연중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먼저 공직자의 윤리, 공직자의 인성, 공직자의 의식 이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의식, 시민교육이 답이다라는 대주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인성, 시민의식 이런 그동안 좀 잊혀졌으나 매우 중요한 이러한 그 화두를 또 사회적으로도 더 널리 확산시키고 또 그런 만큼 우리 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좀 기여했으면 합니다. 제가 인성교육진흥법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서 이제 7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는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사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교육은 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좀 많은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범을 보일 때에 자연히 이 사회가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성과 시민의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성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는 보통 아주 그 개성, 인간성, 뭐 자율성, 도덕성을 가지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국민 인성을 보다도 확장되고 열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시민 의식으로 좀 더 포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민 인성과 관련된 지능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공동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기 위한 어떤 교육들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과연 어떠한 그 국민 인성과 시민 의식과 관련된 법들이 그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미국에 관련된 법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핵심은 학교 폭력하고 이제 마약, 약물 중독입니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들을 가장 주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우리가 이제 영국의 사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국가 정체성 혼란, 도덕 개념의 퇴화, 그리고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주안점도 바로 여기에 바로 포커스를 두고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그 교육의 주체 기관들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뭐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성적인 차별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문제, 뭐 다문화 갈등, 이 갈등 요소들을 화합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담 기구의 설치 방식도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 협력형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민성을 인성보다 더 크게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인성이 시민성보다 더 큰 범위라고 그렇게 사실은 개념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데는 개인적인 성향과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특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성교육이 진흥법이 7월부터 발효돼서 이제 인성교육이 의무화될 건데, 그런데 누가 이 교육을 담당할 것이냐, 그것을 담당할 교사들이 있느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민간 협력형으로 우리가 이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거나 또 그렇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평가 체제가,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가 반드시 먼저 선행돼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적 덕성과 또 인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어떤 규칙을, 공공질서를 지킨다든가 교통 규칙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어떤 무질서나 이런 비효율들을 많이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어느 학교를 방문했더니 거기서는 교칙을 정할 때 아이들이 토론을 한대요. 토론을 통해서 자기 교실에서 1년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을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학교 전체의 교칙을 정한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교칙을 3번 어기면 무조건 퇴학이래요. 되게 매우 엄격하죠.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자기들이 만든 교칙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또
그만큼 잘 지켜진다고 합니다. 해외 시민교육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이런 주인의식을 키우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어떤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과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교육 또 인성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서 두 나라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시민교육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활용하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 시간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지향해야 될 어떤 그 가치를 갖다 이렇게 심어주는데 이게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탐구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결국에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참여할 때 뭔가 좀 정신적인 나침판 역할을 해당하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의 어떤 국가적인 발전과 싱가포르의 어떤 동료 시민들의 어떤 행복 정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차원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뭔가 이제 교육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갖다 제시하고 있고 좀 더 우리가 그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좀 더 시민성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싱가포르의 사례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3년에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교육부가 그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책이 시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 집 가까이에 무슨 통신 중계 안테나를 세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식당에서 흑인들과 마주치는 게 싫다. 나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나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개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자동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가족의 일에는 오히려 그릇된 일도 앞서서 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내재화시키고 실천에 옮기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인성 실천 기록을 쓰고 그리고 또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소논문이라는 것도 써봐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들으니까 더 아는 부분은 더 쉽게 들리고 또 모르는 부분까지 알게 돼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프랑스 말씀하실 때 학생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그걸 지키는 그런 주인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이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그 모든 기본적인 인성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학교에서 있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제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성교육 이런 거를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